전라북도가 설립한 도립병원을 한 특정 법인이 20년 넘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정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는 있었지만 전라북도의 감사는 단 한 번도 없어 특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탄소법 국회 통과를 위해 전북 정치권의 공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통과 전망이 밝지 않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전주 삼천동에 조성된 자원순환 특화단지 입주업체 선정이 마무리돼 연말쯤에는 본격 가동될 예정이어서 폐자원 처리와 활용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북도가 설립한 도립병원이 한 법인에 20년 넘게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청은 한 차례의 감사도 없이 반복적으로 재계약을 해 특정 법인 밀어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 소양에 위치한 마음사랑병원. 정신질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전라북도에서 1994년에 세운 도립병원입니다. 전라북도는 병원 설립 직후 병원 운영을 모 의료법인에 위탁했습니다. 병원 설립 당시 부지를 제공한 법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23년간 7차례에 걸쳐 이 법인하고만 재계약을 반복했습니다. 운영상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전라북도가 한 법인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잘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잘 못한 경우에는 그걸 쌓았다가 재위탁 시에 페널티를 주는. 해당 법인은 도의 지원 한 푼 없이 병원을 운영했고 최초 위탁 당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한 만큼 장기 계약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때는 서로 병원을 수익성이 없어서 안 만들려고 할 때 그 병원을 이제 만들었었거든요. 중간에 계약이 바꿔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5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 관련 조례에 따라 평가위원회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쳤다며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도립병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지만 지금껏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매년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전주시와 비교하면 전라북도의 입장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그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지만 2018년도에 도래하게 된다라면 그 관련되어진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법과 나름대로 그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공공병원의 성공 사례라고 알려진 마음사랑병원의 민간 위탁이 경쟁 없는 장기간 독점 위탁으로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북의 신성장 동력인 탄소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탄소 소재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탄소법은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는 오는 19일 상정이 예상되지만 이춘석, 유성엽 등 더민주와 국민의당 원내 인사들이 최근 교체되면서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측은 최근 수석부 대표 간 만남에서 긍정적인 대화가 오간 건 사실이지만 정당 간 이해관계가 얽혀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7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을 배출한 국민의당이 이번 주 간담회를 열어 상임위 배분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상임위 중복 배정을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주 당선자 간담회를 열고 분산 배치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당선인들은 국토위와 기재위, 농해수위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반면 지역의제와 동떨어진 환노위나 미방위, 정보위 등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요구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 시한이 늦춰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당초 지난달 말까지로 요구했던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 시한을 오는 20일까지로 늦췄으며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사실상 3차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 없어 교육부가 요구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나흘간의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야외로 나들이 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도내에서 열린 각양각색의 축제들도 이번 연휴 내내 북적였습니다. 임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격자무늬 문살에 꼼꼼히 풀을 칠하고 행여나 찢어질까 조심스럽게 한지를 바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처음 해보는 작업이 그저 신기하고 재밌기만 합니다. 게 재밌기도 하고 우리 딸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그거 자체가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요. 올해로 20번째 열린 전주 한지문화축제는 연휴 기간과 맞물려 인근 한옥마을까지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특히 한지 공예대전과 한지 패션쇼를 통해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부안마실축제도 연휴 특수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축제 첫날에만 9만 명의 인파가 몰렸고 마지막 날까지 다양한 음악과 춤 공연이 거리 곳곳에서 펼쳐져 흥을 돋우었습니다. 순창에서는 세계 소스 박람회가 찾는 이들의 입맛을 당겼습니다. 일본과 중국 등 세계 11개 나라 100여 가지의 소스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색다른 체험으로 눈길을 끌며 성장 가능성을 확인해줬습니다. 짧지 않은 연휴 덕택에 멋과 맛과 흥이 넘치는 축제들이 휴식 같은 시간이 됐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당나무 재배 면적이 줄면서 전북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한지 생산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한지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재 보수 한지의 지역별 생산 비율은 전북이 15.9%인데 비해 경남은 54%로 3배 이상 높습니다. 전북은 국내산 당나무 조달을 안동과 경주, 예천 등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태국산 당나무를 사용한 한지 벽지와 순지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주 삼천동 상림마을에 조성된 자원순화 특화단지 입주업체 선정이 모두 마무리돼 연말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전주시는 최근 폐타이어와 폐건전지, 소각재 등을 재활용하는 6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4개 업체를 포함해 모두 10개 업체가 연말부터 재활용 공정을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5년 환경부 국가공모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폐자원 순환 시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100% 분양을 달성했습니다. 완주군은 최근 SMN테크 등 3개 업체가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의 생산라인 증설과 인력 채용을 약속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률이 100%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SMN테크, 삼진산업, 고려철강은 앞으로 300억 원을 투자하고 8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남 김해에 있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가 공개됐다는 소식인데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는 이번 달 말 시범 개방을 거쳐 내년부터 상시 개방한다고 합니다. MBC 경남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 봉화산 자락에서 내려다 보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산세가 보이도록 낮게 지어져 이른바 지붕 낮은 집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1200여 제곱미터 터에 들어선 사저동은 안채와 사랑채, 서재로 구분된 한옥 구조입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손님을 맞거나 보좌진이 식사하던 사랑채가 보이고 마당 건너 안채에는 서거하기 전 유서를 쓴 컴퓨터와 책상도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서 내가 살다가 시민들에게 내 집은 언젠가 돌려줘야 될 집이다. 이런 말씀을 오시는 분들에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책 1000여 권이 가지런히 꽂혀 있는 서재는 고인이 생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 대통령 취임 선서 사진에서 평소 즐겨 썼던 밀짚 모자까지 고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상적인 사람이 노부부가 사셨던 그런 집처럼 그냥 말 그대로 사람 사는 세상, 그걸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가장 아꼈던 뒤뜰은 매실나무와 산딸나무가 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퇴임 후부터 서거하기 전까지 그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전은 5월 한 달간 시민들에게 시범 개방된 뒤 내년부터 상시 개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전주시가 전주역 앞에 조성하는 첫 마중길 사업에 시민들이 기증하는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전북 생명의 숲, 푸른 전주 운동본부와 공동으로 내년 4월까지
시민 희망나무 헌수 운동을 벌여 5억 원 상당의 나무나 기금을 조성합니다. 나무 기증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은 한 개조합에 2만 원, 한 그루에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고 첫 마중길 조성 부지에 느티나무 250그루가 식재될 예정입니다. 올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사업에 맞춰 보조 인력 93명이 새로 채용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2세 미만 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이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일반이나 맞춤반을 이용하도록 하는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실시합니다. 전라북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신규 보조 인력 93명이 이번 주부터 3개월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첫 협동조합인 완주 한우협동조합의 연매출이 9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완주 한우협동조합의 연매출은 91억 원을 기록했으며 고산과 경기도 화성의 한우 판매점 방문객이 2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주 한우협동조합은 늘어난 수요에 맞춰 축산물 품질 위생 가공 유통센터를 건립해 고산과 화성 판매점 외에 서울 소재 정육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전주 시내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 출근길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출근길에 오르시는 분들 마음은 바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제대로에서 전주역 방향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차간거리 넉넉하게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오전에 날씨가 흐릴 것으로 보여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주 시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남원시는 일손돕기 추진단을 운영하고 진안군은 농기계 서비스에 나서는 등 일손 부족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시군 소식을 이창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원시는 농번기인 6월까지 농촌 일손 돕기 추진단을 시청과 읍면동, 농협에 설치해 운영합니다. 남원시는 기계 화율이 낮은 과수의 경우 과일 속기와 봉지 씌우기 일손 지원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10명에서 20명 단위로 추진단을 편성해 내실 있게 일손 돕기를 진행합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농업정보센터 구인 구직란이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속적인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5월부터 6월 사이에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농번기를 앞두고 72종 513대의 농기계를 빌려주고 농작업을 대행해줍니다. 또 오지마을을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 등 현장 중심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진안군은 지난해 4,000대 이상의 농기계를 임대해 60억 원가량의 경영비를 절감했습니다. 완주군이 기업 유치와 귀농 귀촌 등 인구 유입 정책이 성과를 내 지난 4월 기준으로 차량 등록 대수가 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완주군의 차량 등록 대수는 도내 5번째 규모인 5만 24대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평균 6% 이상 증가세를 보였으며 5년간 늘어난 차량이 32%에 이릅니다. 의로운 오수계의 정신을 알리는 32회 의견 문화제가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임실 오수면 의견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의견 문화제에는 반려견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그레이하운드 경견대회와 반려견 콘테스트, 너랑 나랑 운동회 등 특색 있는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군산 대야면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9살 인모 씨가 길을 걷던 중 뚜껑이 열린 맨홀을 보지 못하고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인 씨는 30여 분 만에 구조됐지만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환기를 위해 기계실과 연결된 맨홀 뚜껑을 열어놨다는 아파트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강소성 스타이펑 성장이 전라북도를 방문해 두 도시 간 우호와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스타이펑 성장을 비롯한 28명의 강소성 대표단은 어제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문화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토요일에는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는 강소성과 지난 1994년 자매결연을 맺었고 5월 8일을 강소성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나무에 기생하는 병해충을 무료로 진단해주는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전주시는 이상기후로 생활 주변에서 병해충 발생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수목 병해충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수목 병해충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전주시에 연락하면 됩니다.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중국 수출길에 올라 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아시아 최대 식품 전시회인 제17회 상하이 국제식품 전시회에 제2RPC 쌀을 비롯해 조미김과 농산물 가공품 등 8개 업체에서 내놓은 농수산물이 전시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전시회 부스 인테리어 비용을 중국 화준그룹이 지원했고 향후 중국 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빗물을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올해 15곳을 선정해 건물 지붕에 내린 빗물을 받아 화장실 용수나 조경 용수로 활용하는 친환경 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로 기존 건물뿐만 아니라 신축 예정 건물도 포함되며 유치원이나 학교, 복지시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전북 지역의 화물자동차 불법 행위가 1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화물 운송차 불법 행위에 대해 6개월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전북은 모두 1076건으로 경기, 인천 등에 이어 5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밤샘 주차가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토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군산 지역 기업 활동과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규제 완화가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전국 규제 지도 평가 항목에서 등급 편차가 발생한 주차장 설치 기준과 용적률, 내부 협의기간 등 총 10개 분야 21개 항목의 조례를 개정해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규제 완화가 다소 어려운 것으로 분류된 공장 설립 시 경사도와 테라스 영업 허용 등 10개 항목도 완화 여건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은 오는 12일과 13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매창의 사랑과 예술이 담긴 무용서사극을 선보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12일부터 나흘간 예원당에서 창극 춘향실록을 공연합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의 기획연주회가 오는 12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 순회상영회가 내일부터 나흘간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무주 최북미술관은 사람에게 말을 걸다라는 주제로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합니다. 제86회 춘향제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남원 광안루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제32회 의견문화제가 오는 13일부터 4일간 임실군 오수면 의견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내일 이순신 연구가인 박종평 강사의 하늘을 움직인 이순신의 진심전력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케스트라 악기를 연주해보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운영됩니다. 전북 발전을 위한 도민화합 교례회가 오늘 전주 호텔 르윈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